예, 우리 후보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우리가 같이 일을 한 지 제법 됐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공약 집1호에 적폐청산입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5대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임용하지 않겠다. 그게 우리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해서 국무위원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국민들은 이 적폐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 요 최근에 그 인사에 관해서 유행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보자. 제일 많이 회자되는 말이 내로남불 그런 얘기입니다. 내로남불 무슨 뜻인지 알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검찰총장 자격이 있습니까?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 제가 설명하는 거는 온당치 못하지만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지식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줄여서 내로남불. 그런 용어 언론에 거의 매일같이 회자가 되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총장으로서 자기 의심되는데요. 정말 우리 총장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면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총장 후보자께서는 그 5대 비리 뭔지 알죠? 네. 예.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예, 뭐 주요 내용은 알고 세금 있습니다. 탈루, 위장 전입, 네. 등등 5가지 네.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후보자는 거기에 적용한다면 몇 점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점수를 매기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항상 지도자는 특히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투명해야 남을 처벌이라고 관리라고 할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남이 동조해주고 승복해주고 특히 검찰총장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장이 자기 점수도 자기 못 매기면 되나요?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두고 많은 지인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문무일 후보자는 조남 그대로 글을 문자, 힘쓸 묻자, 하나 일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문무를 제대로 갖춘 분이고 그분의 업무 능력과 인간성 등 칭찬을 많이들 합디다. 많은 기대를 합디다. 그래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화면 잠깐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이 약간 질의를 하시고 지나가셨는데 역대 우리가 검찰총장 임기제가 되고 난 뒤에 20명 중에 단 7명이 임기를 채웠고 21세기 들어서 정말 급변하는 사회 21세기 들어서 12명 중에 단 3명만이 임기를 채웠습니다. 단 3명만. 우리 총장 후보자도 반드시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총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총장께서는 약 2,000명 이상의 검사를 통솔하는 정말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의 아까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17일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복원을 지시했습니다. 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저 자료 화면 보시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렇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께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견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는 반부패에 관한 국가적인 정책을 논의하고 강구해내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책은 굳이 참여해야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게 이제 의심스럽고요. 근데 대체로 참여하다 보면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니까 대통령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때로는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검찰이 중립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이것은 검찰 중립을 위해서 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어떤 논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임 때부터 배워왔던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라고 배워왔고, 저 또한 지금 그걸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반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정가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북 익산 갑수시내 이춘석 의원입니다.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 후보자에 대한 보도를 보니까 이 지존파 사건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아마 남원지청에서 근무하실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오시게 된 계기가 그 사건 처리한 게 컸다라고 보도가 돼 있던데, 후보자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 처리한 후에 저도 기대치 않게 그 당시 서울지검이었습니다. 서울지검에 발령을 났고, 처음 전입원 검사들은 되게 형사부에 근무할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총무부로 그 배치를 받은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만일 그때 이 지존파 사건 못 맡으셨으면 눈에 띄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총장께서 돼서 이 자리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전국의 검사들이 몇 분이십니까? 2,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00여 명 되시죠? 그 중에 2,100여 명이 있는데, 후보자처럼 초임 시절에 발탁이 돼서 그 뒤로 쭉 엘리트 코스 밟아가지고 지금 검사장 되고, 검사장이 한 동기에 6, 7명 정도 드는데 총장까지 두시는 것, 총장 두는 건 빼고요. 하여튼 검사장까지 두시는 분들, 검사들 중에 몇 프로나 두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동기들 중에서 헤아리면 약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총장께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가장 맞닥뜨릴 문제가 저는 인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사 개혁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는 검찰 개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법무장관께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쭉 지켜보면 한 4가지 정도의 인사 패턴이 있더라고요. 성적이나 배경선으로 서열화시켜서 서울과 지방에 하는 경향 차별 인사.
그리고 특수통, 기획통, 공안통을 중심으로 하는 통통통 인사, 그리고 같이 일했다는 이유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사적 인사,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꽃보직 다 이어받는 도제식 인사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이 네 가지 문제가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일반 검사들의 사기도 떨어뜨리고 조직의 화합도 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존중받는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후보자께서도 형사부 강화에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대검에서 일반 형사부 검사들의 기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우수 형사부장 뽑아서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기식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총장이 되시면 인사에 관여할 텐데 이 문제 탈파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인사가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인 검사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인사에 공정하도록 하여튼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인사 후에 저하고 총장님하고 만날 날이 아마 국정감사장에서 만날 겁니다. 이 부분 이번 인사 끝나서 과연 그러한 인사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도 검찰이 만약 일반 사기업이었다면 존립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7일 날 오세인 구검장이 사흘을 밝히면서 2+에 남긴 글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홍만표 변호사 사건, 진경준 검사장 사건, 김영준 부장 사건 다 검찰에 수치스러운 사건들입니다. 아마 검찰개혁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검찰 국민도 동의하고 언론도 동의하고 검찰 내부도 언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개혁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무늬만 개혁하고 검찰의 핵심 권한을 하나도 안 내려놓고 사소한 것 몇 가지 고치겠다라는 정도예요. 물론 검찰총장께서 후보자가 되시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서면 검토를 보니까 좀 전향적으로 얘기하는 게 법무부 탈검찰화 부분하고 오늘 조홍천 의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전향적으로 나가는 국회 출석을 하겠다는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다 곁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개혁이 나올 때마다 검찰이 내는 안을 보면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곁가지만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가장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독점적인 권한. 영장 청구권, 수사지휘권, 수사권, 기소독점권, 기소편호권. 대충 봐도 5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검찰이 무슨 권한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한을 분할하는 문제라기보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가 집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권한이 비대해서 잘못 행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가슴 아파하시고 또 우려를 하시고 검찰을 불신하시고 또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온 걸로 생각합니다. 검찰이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저 후배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고 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검찰의 개혁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검찰은 원론적인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니까 위부적으로 검찰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조직적으로 반발합니다. 못하겠다라고 책임도 없는 소리 납니다. 그 마지막 접점에서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동의가
받지 못하고 내부적 동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검찰총장께서 지십니다. 만일 검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해서 외부적 개혁이 잡혔을 때, 검찰 내부적으로 반발했을 때, 그 총장, 그 개혁 문제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도 검찰 조직을 배분해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내부적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지만 국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우려,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반영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이 약간 질의를 하시고 지나가셨는데, 역대 우리가 검찰총장 임기제가 되고 난 뒤에 20명 중에 단 7명이 임기를 채웠고, 21세기 들어서 정말 급변하는 사회, 21세기 들어서 12명 중에 단 3명만이 임기를 채웠습니다. 단 3명만. 우리 총장 후보자도 반드시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총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총장께서는 약 2,000명 이상의 검사를 통솔하는 정말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정말 국민들은 이 적폐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 요 최근에 그 인사에 관해서 유행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보자. 제일 많이 회자되는 말이 내로남불 그런 얘기입니다. 내로남불 무슨 뜻인지 알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검찰총장 자격이 있습니까?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 제가 설명하는 거는 온당치 못하지만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지식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줄여서 내로남불. 그런 용어 언론에 거의 매일같이 회자가 되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총장으로서 자기 의심되는데요. 정말 우리 총장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면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총장 후보자께서는 그 5대 비리 뭔지 알죠? 네. 예.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예, 뭐 5대 주요 비리 뭔지 내용은 알죠? 네, 알고 세금 있습니다. 탈루, 위장 전입, 네. 등등 5가지 네.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후보자는 거기에 적용한다면 몇 점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점수를 매기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항상 지도자는 특히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투명해야 남을 처벌이라고 관리라고 할까? 예, 우리 후보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우리가 같이 일을 한 지 제법 됐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공약 제1호에 적폐청산입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5대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임용하지 않겠다. 그게 우리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해서 국무위원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남이 동조해주고 승복해주고, 특히 검찰총장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장이
자기 점수도 자기 못 매기면 되나요?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두고 많은 지인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문무일 후보자는 조남 그대로 그를 문자, 힘쓸 묻자, 하나 일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문무를 제대로 갖춘 분이고 그분의 업무 능력과 인간성 등 칭찬을 많이들 합디다. 많은 기대를 합디다. 그래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화면 잠깐 보시면